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김효미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전체 국토 면적의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조사에 따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로 이 중 도시지역은 약 17,000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나라 총 인구 5,178만여 명 중 4,754만여 명은 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91.81%에 달했습니다. 네, 이 같은 소식과 함께 오늘도 두 가지 매물 준비했습니다. 입지 여건이 뛰어난 광진구 중곡동 신축 아파트 매물과 또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이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 매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문자 상담도 열어놨습니다. 070-4455-0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동산 전망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물 만나보기 전에 부동산 이슈 살펴볼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궁금증 해결해 주실 분 한성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김효미 아나운서와 얘기를 했는데요. 처약제도 개정을 요구한다. 서울 아파트 3~4평 팔면 지방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 5채 매입이 가능하다는 칼럼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시리즈로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때는 첫 번째 그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시리즈를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효미 아나운서께서 지금 서두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더 도시로 인구가 밀집되고 있다는 거죠. 인구가 줄면은요, 인구가 퍼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자, 일본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변에 사고가 있거든요. 도토리현이라는 데를 제가 갔다 왔는데, 그 도토리현을 가니까 관광지인데 불구하고 인구가 없어요. 굉장히 도시는 큽니다. 그런데 인구가 없다는 거예요. 인구가 없다 보니 도시의 활기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두 가지의 어떤 이제 우리가 인구를 분석해 보니까 두 분류의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죠. 첫 번째는 노인층들이 많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어린 자녀들이 좀 이렇게 있어요. 중간층이 없어요. 직장인들이. 청년층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났냐 하면은,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도 굉장히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데 불구하고 맞벌이를 안 하면 생활이 안 돼요. 워낙 물가가 높으니까. 그 집세가, 거기는 월세잖아요. 우리는 전세제도가 있지만 거기는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요.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자녀분들을, 어린 자녀들을 부모님들한테, 뭐 시부모님이나 또는 친정 부모님한테 맡기고 대도시로 가버린 거죠. 동경으로 가거나 또는 오사카로 가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 양분된 이제 우리가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자녀들이 크면서, 점진적으로 크면서 이 도시를 또 떠난다는 거죠. 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도 지금 농촌이 점진적으로 가라앉는데 농사 질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소도시도 지금 인구가 점점 빠지고 있죠. 대도시만 살아남은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다른 숫자 안 해요. 대도시, 뭐 동경, 뭐 오사카, 나고야만 하죠. 거의 대도시가, 대도시 빼고는 농촌 지역이나 중소도시는 완전히 거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영원히 이제 사는 집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서울도 나타나고 있고 지금 부산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이 더 많이 서울로 더 집중되죠. 다시 말하면 수도권이죠. 서울, 경기도, 인천이죠. 이 세 군데로 집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분포로 보면 5,200만 중에 2,500만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2,500만. 그러면 제가 이제 인구 분포로 보니까, 비율로 보니까 49%예요. 거의 50%가 수도권에 사는 겁니다. 굉장한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요. 자, 그럼 제가 첫 시간에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했죠. 자, 이제는
부산, 우리를 얘기하면 제2의 도시 부산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서울하고요. 자, 부산 같은 경우는 칼럼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뉴스 통신에 보시면 제 이름을 치시면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자, 부산광역시로 보면 전체 16개 구가 있어요. 그중에 15개 구가 실거래 가격이 조사되었습니다. 자,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제가 분석한 거예요. 여기서 거래가 없는 중구는 조사에서 빠졌습니다. 네. 자, 여기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거래가 이루어진 113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평균 가격이 높은 순서는 해운대예요. 해운대가 5.35, 그 다음에 서구. 해운대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해운대가 주택가격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잖아요. 역시 해운대입니다. 딱 보니까. 그 다음에 서구 4.65, 남구가 4.5, 연제구가 4.5, 수영구가 4.5, 동래구가 4.4, 부산 진구가 4.4, 금정구가 4.2요, 영동구가 4.2요, 동구가 3.9요, 강서구가 3.6호, 사상구가 3.2호, 기장군이 3호, 북구가 2.8호, 사하가 2.8억 순서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나타났죠. 자, 요 순서대로 보면 4월 달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높게 나타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순서대로죠. 그러면 얼핏 4월 기준으로입니다. 이건 바뀔 수 있어요. 분양권이니까. 분양 시기에 따라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시세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분양 시기가 빠른 지역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떻든 평균을 보니까 조금 낮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해운대구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서구, 남구, 연제구. 서구도 굉장히 비싼 동네예요. 원래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수영구죠. 수영구도 굉장히 바닷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기장군 있죠. 기장군. 자, 기장군이 어디에 있냐면, 자, 경상도로 보면, 저도 이 기장군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살았습니다. 제가요. 기장군에서. 자, 기장군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고리 1호기 혹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원래라고 얘기했잖아요. 야, 원래 그랬어. 광원래가 아닙니다. 가수 광원래가 아니라, 원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월자로 쓰는 원래 해수욕장이 있어요. 원래. 아마 나중에 지도 검사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에서. 원래 해수욕장 그 옆에 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가 있어요. 고리입니다. 고리.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최초로 생긴대요. 거기가. 최초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 그 옆에가 기장군이에요. 기장군. 기장군에 또 유명한 미역 있죠. 기장미역. 예, 제가 기장미역 먹고 자랐지 않습니까? 기장도 하면 또 곰장어 유명합니다. 꼼장어라고 하죠. 집불에 구워서. 예, 기장 집불 구이. 굉장히 유명한데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제가 이 지역에 이 기장군이 이렇게 3억대로 왔습니다. 기장이 원래 신도시가 없었는데 신도시를 만든 거죠. 여기에. 자, 그러고 나서 북구, 사하구 이렇게 있죠. 이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그럼 역시 해운대구, 서구, 그 다음 남구가 이렇게 비싸다고 보면 그럼 서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서울하고. 자, 서울은 어디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볼게요. 자, 서울과 비교해보면 가장 낮은 관악구가 5억 정도에 나왔거든요. 5억 정도에. 관악구가. 자, 조금 위로 올려볼게요. 관악구가. 자, 5억 정도 나왔는데, 가장 높은 부산 해운대구 평균 가격과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관악구가 5억 정도 5억 1천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는 해운대하고 비슷하는 거죠. 결국은 관악구 팔면 해운대를 하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따지고 들면요. 근데 서울 강남구가 13.9억이에요. 그러면 부산 해운대가 비교를 해보자. 5.2억이니까. 예? 서울에서 만약에 하나를 팔면 부산 해운대구에 몇 개 살 수 있다? 2.5개를 주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 강남구 한 1주택은 부산 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2.5주택을 구입이 가능하고요. 서울 관악구 같은 경우는 부산 해운대구와 비교해보면 1대1 매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관악구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강남구거든요. 강남구. 자, 강남구보다 조금 떨어진 데가 또 있죠. 용산구나 강동구. 예. 강동구 같은 게 비교해보면 강동구 같은 경우는 부산 해운대구에 2개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인천시와 비교해 볼게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연수구가 4.5억이거든요. 4.5.
그러면 부산 수영구 수준과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인천시 연수구의 거주자는 약 7천만 원이 만약에 부산 해운대구의 주택을 구입하려면 7천만 원이 더 소요되는 겁니다. 자, 부산 사구 거주자가 인천시에서 가장 낮은 중구 평균 가격 2.8억이면 주택 구입 시 5천만 원이 더 필요한 거죠. 여기 2.8억이니까요. 거기는 3.2억이거든요. 우리가 인천으로 보면요. 인천 중구가. 자, 경기도 한번 볼게요. 경기도. 경기도와 비교를 해보면 경기도의 가장 높은 데가 성남시거든요. 분당구가 있잖아요. 평균 7.7억이에요. 부산 해운대구 5.2억을 감안해 보면 경기도 성남과 부산 해운대구 주택 가격이 1.47배 수준에 달한다는 거죠. 결국은 성남에 있는 집을 팔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1.47개, 약 1.5개의 주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이 나중에 오를까 안 올까요? 제가 지금 신문지상을 보면 부산 해운대구도 점진적으로 가격이 빠지고 있죠. 근데 서울은요? 서울은 가격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서울은 가격이 안 빠집니다. 더 올라가고 있죠. 그럼 이게 더 양극화가 되면서 서울은 더 부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청약통장 넣을 수 있다 없다. 1순위, 2순위도 아예 안 됩니다. 2순위 경기도까지만이잖아요.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양극화가 부의 편중이 더 서울로 된다면 어디에 투자할 건지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부산에 투자해야 될까요? 서울에 투자해야 될까요? 예. 정답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부산 얘기했고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지역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전이나 또 강주. 저는 직할시, 광역시만 얘기를 합니다. 중소도시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광역시 주변으로 쭉 제가 시리즈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께서 준비해 오신 매물 만나보기 전에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70-4455-0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정보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매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매물 광진구 중곡동 신축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7호선 5호선 중곡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 33제곱미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5월에 준공됐고요. 방 3개, 거실 하나, 욕실 2개, 고급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층수는 총 10층 중 10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격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 4억 1천만 원입니다. 임대 시 전세 3억 3천만 원이니까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 8천만 원입니다. 네,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지역은 더블 역세권이에요. 7호선 중곡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 5호선 있죠. 5호선 군자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블 역세권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국립서울정신병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국립서울병원으로 이제 개명을 했죠. 2018년 3월 정도에 새롭게 또 단장을 했습니다. 여기가를 상당히 이게 또 대형 병원이 옆에 있으니까 상당히 좋다 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 또 바로 그 근접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주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는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부간선도로하고 또 붙었어요. 바로 인접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출퇴근이 상당히 쉽다. 근데 지하철도 또 있죠. 자가용도 가능하고요. 시대 차익하고 다양한 개발 호전에서 상당히 올라갈 것 같고요. 또 신축입니다. 신축 아파트다 보니 내진 설계돼 있죠. 내진 설계 진도 7 이상의 내진 설계를 한 그런 건축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축 아파트와 다양한 개발 호재가 눈에 띄는 매물인데요. 자세한 입지 여건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입지 여건은요, 지도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도에 보시면요, 본 매물이 속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7호선이죠? 예, 7호선 지나가죠. 또 5호선 지나가죠.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 위에 보면요. 전농 답심리 촉진지구 있죠. 또 그 위에면 청량리 양양시장이 있고 청량리가 또 굉장히 개발되지 않습니까? 이주 수요가 지금 급증하다 보니 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본 지역은 아차산이 있어요. 아차산. 그러니까 배산 임수예요. 아차산, 용마산, 배산 임수를 가지고 있는 명당 중에 명당이고 또 하나 있죠. 동북안선도로 이렇게 지나가죠. 동북안선도. 이거 강진구입니다. 강진구요. 또 강진구 5호선 타고 또면요. 어디냐? 강나루. 예. 지금 요즘 강진구 상당히 저평가 받는데 상당히 이제 고평가로 흘러가고 있죠. 바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군도 좋을 뿐더러 이주수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진구 중곡동 이 주변에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국립 정신건강센터가 개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병원이에요. 예, 국립입니다. 예, 그러면 상당히 좋고요. 또 위급사항이 있으면 바로 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 있는데 이주 수요 때문에 지금 주변의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화양 변전소가 또 개발이 됐어요. 예, 변전소가 밑으로 내려가고 또 개발이 됐죠. 개발이 되면서 상당하게 또 이 주변에 문화 복합 센터가 생겼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야 동목권 랜드마크가 그 주변 65층이 탄생했는데 8개 동이 탄생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또 이 지역이 또 상업 거점 도시로 탈바꿈하는 지역인데 여기 그렇게 다 보니 60층 뭐 8개 동이 탄생되면 직장 수요가 엄청 늘어나겠죠. 직장 수요가 또 늘어나다 보면 주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위치해 있다는 얘기고요. 또 상봉터미널 또한 개발이 돼요. 인근 지역이 있어요. 다 같이요. 자, 그러다 보면 또 여기도 직장인들이 한 뭐 10만 명, 15명이 또 들어오면요. 또 주택 가격이 또 폭등하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주 수요 또 주택, 신규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직장인들이 여기에 계속 몰려오니까 여기 직주 근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 보니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어서 이 미래 가치가 풍부한 매물입니다. 이어서 이 매물 어떤 장점들 갖추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진구 중곡동 펜트하우스 아파트예요. 아파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파트인데 10층 건물입니다. 10층. 자, 10층 중에 10층이에요. 나중에 뭐 재건축을 한다면 재건축을 하면 10층에서 20층이 되겠죠. 또 25층이 되거나 바로 재건축도 바라볼 수 있는데 근데 신축이에요. 당장은 안 됩니다. 향후에 10층이니까 전망도 좋겠죠. 바로 도로가 인접해 있다는 거죠. 도로가 인접해 있고 서울 출퇴근도 편하고요. 또 주차장 어디 있다? 주차장도 지하에 있습니다. 상당하게 좋고 내진 설계 진도 7 이상으로 또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축이지만 재건축까지 바라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가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축 아파트인데요. 좀 착하게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4억 1천이고요. 전세는 3억 3천입니다. 3억 3천이니까 실투자액은 8천이다. 자, 59제곱미터 25평형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25평형대를 4억 1천 주고 아파트 사기는 굉장히 서울에서는 어렵습니다. 예, 아무리 나홀로 아파트라 할지라도요. 자, 추후에 시세 차익 보게 되면 한 5억 5천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매물로 보셔도 되고요. 또 월세 넣으셔도 손색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매물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2, 3호선 교대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 10.1제곱미터, 전용 33제곱미터입니다. 네, 2015년 1월에 준공했고요. 분리형 원룸에 거실 하나, 그리고 욕실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층수는 총 5층 중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격 살펴보시겠습니다. 매매 금액 2억 4,500만 원입니다. 월세 시 보증금 3천에 월 80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대출이 1억 2,200만 원까지 되니까요. 그에 따른 실투자액 9,300만 원입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투자 포인트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지역은요, 강남권의 입지는 우선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교대역에서 3분 거리예요. 자, 2호선과 3호선의 더블 역세권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황금성이 굉장히 우수하죠. 공실 염려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직장인들, 대학생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만약에 지하가 가시화된다면 시세 상승이 반드시 될 걸로 보여지고요. 더블 역세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시세 차익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개발 호재로 가격은 지금 떨어지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지역 다세대 주택으로 진도 7 이상의 내진 설계를 한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남 중심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입지 여건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지는 제가 그래픽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저 강남역에서 보시면 교대이죠. 교대. 2호선과 3호선에 우리가 딱 있는 정중앙 교대역이죠. 자, 교대역은 서울교대가 바로 앞에 있죠. 그 옆에 도보로 3원거리에 있는 게 위치해 있다 매물이요. 보시면 돼요. 법조타운과 또 남부고속터미널도 걸어서 갈 수 있어요. 남부터미널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은 한정거장이고 그런 위치에 있고요. 또 직주 근접이에요. 직장인들이 많이 많아요. 법조타운에 법조 있죠. 또 대기업 S사 있죠. 또 L사 있죠. 또 S사 또 있죠. 거기 이렇게 SK로 시작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상당히 공실 염려가 없던죠.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이 주변에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호재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강남 언더그라운드 도시가 탄생 예정인데 신분당선이 착공에 들어갔죠. 착공 들어가서 용산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22년 정도에 개통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또 탄생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롯데칠성 부지 있죠. 롯데칠성 부지가 삼성타운의 2배죠. 여기에 경부고속도로가 지하됐을 때에 같이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죠. 그 옆에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 직장인들이 또 많이 오겠죠. 예. 그리고 정부사 부지 또 개발되는 걸로 지금 착공 들어갔지 않습니까? 장제터널 또 개통 예정되어 있고요. 2019년도 장제터널 개통이 예정이 됩니다. 그럼 이 지역, 교대 쪽으로 사람이 더 물러오는 블랙홀 현상이 벌어진다. 깔때기, 일명 깔때기 효과죠. 깔때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서초동 화해단지가 이미 2017년 마제스타 시티로 준공됐죠. 아파트 입주했습니다. 25평, 뭐 거의 12억, 13억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남부터미널 또 복합 개발이 또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치 어마어마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남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시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춘 매물입니다. 이어서 이 매물들 어떤 장점들 갖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5층 건물이에요. 5층 건물이고 대리석으로 마감이 됐다 보시면 돼요. 벽돌 아닙니다.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석이 깨지지 않는 이상 잘 탈색은 안 되겠죠. 예. 위에는요, 그 열 난방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열 난방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우리가 난방비도 절감이 되는 그런 구조에 있고요. 또 1가구 1주차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본 지역은요, 우리가 주거 지역이에요. 또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용하다. 또 그 앞에는 상업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또 보안 시설도 잘 돼 있고요. 또 1.5룸입니다. 방 하나에 거실이 있는, 그 다음에 화장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1.5룸 상당히 좋고요. 현재 지금 월세 8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보증금이 3천이 됐기 때문에 보증금을 좀 내리면 1000에 100만 원 받는데요. 1.5룸인데 100만 원.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지분은 3평을 주거든요. 현재 여기 평당 6천만 원 넘었어요. 땅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1억 8천, 거의 2억 원 되나요? 근데 이 지역이 추후에 재개발 가능성도 있는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개발이 된다면 아파트 25평, 20억 안 가는 법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신규 아파트 20억씩 가고 있으니까요. 25평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 엄청난 호재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미리 선점하는 겁니다. 지금 차익도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수익형도 될 수 있고요. 차익형과 수익형을 골고루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계속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재개발이 된다면 아파트 받았을 때 그 가치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매물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이어서 가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이고요. 매매 금액은 2억 4,500입니다. 방 하나에 거실,
화장실 별도로 있고요. 풀옵션을 드리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 세탁기, 에어컨,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스타일러 있네, 스타일러요. 스타일러 있고요. 인덕션이 있고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월세를 보면 보증은 3천에 월 80만 원. 현재 받고 있어요. 이렇게요.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자, 대출은 1억 2,200만 원을 또 받았어요. 몇 프로로요? 2%요. 고정금리예요. 이분이 2% 고정금리입니다. 단 조건이 있죠. 중공업 임대사업자를 내셨어요. 그리고 2% 고정금리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실투자액은 9,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임기 인수하시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보신 매물 두 가지 매물이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입니다. 광진구 중곡동 신축 아파트고요. 위치 7호선 5호선 중곡역 도보 7번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 33제곱미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5월에 준공됐고요. 방 3개, 거실 하나, 욕실 2개, 고급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0층 중 10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격 보겠습니다. 가격 4억 1천만 원의 매매 금액 나왔고요. 임대 시 전세 3억 3천만 원, 그에 따른 실투자액 8천만 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이죠. 위치는 2, 3호선 교대역 도보 3번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 10.1제곱미터, 전용 면적 33제곱미터입니다. 2015년 1월에 준공했고요. 분리형 원룸에 거실과 욕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총 5층 중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2억 4,500만 원에 나왔고요.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 월 80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대출이 1억 2,2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요. 그에 따른 실투자액 9,300만 원입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서 저희 질문들 받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 070-44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전문가님과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